그 건강보험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이 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가 제공해줘야 되는 사회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외국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적인 서비스, 사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영역의 분야가 아니라 다쳤을 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 사회 서비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내외국인의 차별이 가장 없어야 되는 영역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볼 때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명백하게 외국인에게는 이제 차별적인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확인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뭐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제 저희가 우리 한국에서 이제 2019년도에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이제 분류되면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의무가입하도록 하게 됐죠. 그러니까 실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 동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장기 체류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 혹은 이제 직장가입의 형태로 건강보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건강보험료를 이제 안 내거나 만약에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텐데 실제 제도상으로 특히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들, 특히 동포들 같은 경우는 빠짐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에 따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원칙은 재정 수준,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돈이 없으면 적게 내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이 외국인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포들에게는 특히 더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험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외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년도 한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국인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예요? 아니면 외국인이 내는 거에 대한 내국인 가입자의 평균 평균 보험입니다. 어디는 뭐 외국인이 내는 거에 대한 평균 보험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외국인 네. 지역가의 평균 보험료인 네. 건데 네. 그게 지금 2023년도에 14만 3,840원 네.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소득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에 네. 내국인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한 8만 원 정도 냅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이제 물론 세대별로 또 합산이 안 돼서 여러 명이면 더 낸다 문제가 또 있는데 일단 그건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당 14만 3,800원을 내는 거거든요. 14만 3,840원. 뭐. 14만 3,840원, 그러니까 거의 15만 원 돈 되는데 15만 원 정도 되려면 월 소득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경우를 이제 산정하면 비슷한 수준이 돼요. 400만 원이 되면 내국인이 15만 5,900원 정도 되는 거여서 실제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400만 원 지역 가입자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 소속되어서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내는 거지만 내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조금 소일거리를 해가지고 직장 가입자 형태로 아니고 지역 가입자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매달 한 15만 원 내야 되는 건데 그 수준이 내국인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의 급여 소득자의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외국인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보험료가 체납이 되는 경우에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체납되더라도 병원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체납이 반복돼가지고 급여가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밀린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제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회만 체납하더라도 보험급여가 즉시 중단이 되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게 체납이 반복되면 출입국의 비자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비자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토대인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니까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다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그런 상황이. 그게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네. 외국인은 그러니까 내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이달이 안 냈다 하더라도 나중에 체납돼 가지고 저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외국인은 이달부로 체납이 밀린 게 있으면은 병원에 가면은 그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체류 자격에도 뭐 영향을 주죠. 근데 나중에 이제는 그 보험료를 체납된 거를 냈다 그러면은 그 환급을 해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환급을 안 해주네요. 그러니까 그냥 정지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자기 부담금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이제 상담하면서 보는 게 이 사람이 이제는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됐어. 근데 병원에 가니까 안 돼서는 병원에 가니까 계속 건강보험 대상자로 뜨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 진료를 받았어. 그러니까 건강보험 의료 수가 이제 혜택을 본 거죠. 근데 이제는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시 그걸 환급해내라. 환수 조치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올해 2023년 9월 26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보험제도 외국인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제도가 차별이다라는 이제 소송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소한 외국인하고 달리 보험료를 체납한 다음 날 바로 보험급여 중단하는 거는 차별이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국인 같은 경우는 세대주 직계 존속뿐만 아니라 비속,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미혼인 형제자매가 같이 거주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 형이나 동생이 그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게 되면 동일 세대로 인정이 돼서 지역가입자를 하면 다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포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나의 세대라고 놓고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만 이제 동일합가로 계산되고 형제자매가 같이 체류하는 경우는 각각 하나의 세대로 봐서 각각 의료보험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1인당 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을 혜택을 보는 과정에서도 한 번만 체납하면 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설명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되는데 한국말이 조금 서툴거나 아니면 의료보험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뭐 진단서를 발급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편한 언어로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서비스들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거죠. 더 많이 내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훨씬 더 조금 이용하거나 더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같은 세대 내에서 합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친형 동생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한 명 한 명마다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관련 것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소한 이 바로 중단 보험급여가 바로 중단되는 거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제도를 개선하긴 해야 될 거거든요.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지적됐던 문제들이 좀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물론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특히 동포들 같은 경우에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 있는 걸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평균 보험료를 징수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다른 네.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가서 뭐 건강보험을 음. 가입하거나 이런 국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그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 보험료를 징수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전세 평균 보험을 취조치를 해가지고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없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이 본 소득이라든가 본국의 자산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해서 소득을 산정하는 제도를 정부가 갖추는 것이 네. 먼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국인 전년도 내국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평균 금액 사실 뭐 소득 기준으로 하면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네. 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사는 형제 이렇게 4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5만 원씩 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3개를 내야 돼요. 그러면 45만 원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단순 계산하더라도 그 합가 내정에 월 1,000만 원 가까이 소득이 있는 경우만큼의 이제 의료보험료를 내는 거니까 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최소한 이 기준이. 그래서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보험료의 합산 자체가 차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최소한 이제 보험급여를 바로 중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좀 동포들이나 외국인들, 특히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동포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제도를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차별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더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좀